가난한 소녀가 폭우로 인한 산사태를 피해 낯선 사람에게 하룻밤 묵을 곳을 제공했는데 뜻밖에도 그의 정체가 안타까운 진실이 밝혀지다. 초여름비가 늦은 오후에 찾아왔다. 하늘은 짙은 잿빛으로 변했고 마을과 논이 벼들은 세찬 바람에 쓰러졌다. 벼의 물결이 작은 바다처럼 일렁이다가 큰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공간에는 흙냄새와 비온 뒤 곰팡이 냄새 그리고 풀내음이 뒤섞여 있었. 현관 앞에 얇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맨발이 젖은 땅에 굳게 붙어 있었다. 소녀는 이 싸늘한 느낌을 좋아했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이상했다. 바람 한 점에 불안감이 스며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보다 일찍 서둘러 문을 닫았고 진흙탕 길 위로 서로를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 한 농부가 지나가다 집 앞에 멈춰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 아주머니, 이번 폭풍 심상치 않아요. 댁 뒤 언덕 땅이 요즘 물렁해졌던데 조심하셔야겠어요. 화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불안감을 감추려는 듯 옷자락을 꼭 쥐었다. 작은 집은 언덕 비탈에 기대어 자리 잡고 있었고 이미 여러 차례 폭풍우를 겪었지만 여전히 광풍 속 나무십처럼 위태로워 보였. 낡은 나무벽, 여러 군데 구멍난 초가지붕, 집 뒤편 땅은 매일 조금씩 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안의 눈길을 가장 끈 것은 여전히 방구석 나무장이었. 선반 위에는 누렇게 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아내 엄마는 매일 밤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지만 사진 속 인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소녀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고 왜 아버지가 더 이상 이곳에 없는지도 몰랐다. 단지 엄마에게 물을 때마다 엄마는 침묵하며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 네가 아직 알 필요 없는 일들이 있단다. 화씨 아주머니는 예전에 그렇게 말하고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화제를 돌렸다. 아는 엄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폭풍우가 칠 때마다 엄마가 떠올리는 무언가를. 문틈으로 바람이 휘몰아쳐 얇은 커튼이 펄럭이며 싸늘한 냉기를 집 안으로 몰고 왔다. 아는 작은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이불을 꼭 덮은 채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다. 소녀는 살짝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오늘 밤 꿈이 찾아왔. 꿈속에서 그녀는 진흙탕 길 한가운데 서 있었고 세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눈앞에는 한 남자의 형상이 서 있었.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듯 했지만 얼굴은 빗줄기에 가려 희미했다. 아는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지늘게 빠져 꼼짝할 수 없었. 소녀는 부르고 싶었고 그가 누구인지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삼켜졌다. 남자는 입술을 움직여 무언가를 말했지만 끊어진 소리뿐이었.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와 그 형상을 휩쓸어 갔고 아는 손을 뻗어 잡으려 했지만 차가운 허공만을 움켜쥐었. 소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 방은 여전히 어두컴컴했고 희미한 등잔불만이 얼룩진 벽을 비추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렸고 바람이 지붕 위를 휩쓸고 지나가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속삭임처럼 들렸. 비는 점점 더 거세져 마치 수천 개의 날카로운 바늘이 낡은 초가지붕을 찌르는 듯 세차게 쏟아졌. 바람이 문틈으로 휘몰아쳐 구석구석 스며들며 살을 애는 듯한 냉기를 몰고 왔. 작은 나무집 안 아궁이 불길이 춤추듯 타오르며 잿빛 벽에 두 모녀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안은 조용히 서로 바짝 붙어 앉아 있었. 화씨 아주머니는
여전히 침묵하며 타오르는 장작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치 마음 깊은 곳의 사연을 감추려는 듯했다. 아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싸고 검고 반짝이는 눈으로 낡은 초가지붕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을 지켜보았다. 소녀는 바람 한 점 한 점에 스며드는 불안감을 뚜렷하게 느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번개가 번쩍이며 어둠을 갈랐다가 사라졌다. 짙은 어둠과 함께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남았다. 마당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다급하고 이상하게 울려 퍼졌다. 소녀는 몸을 움츠리며 문득 오후에 농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댁 뒤 언덕 땅이 요즘 물렁해졌어요. 아내 엄마가 미처 말을 더 하기도 전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고 세차게 울렸다. 뜻밖의 소리에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다. 아는 동그랗게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보았고 화씨 아주머니는 굳은 채 무심코 옷자락을 꼭 쥐었다. 세찬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밖에 나뭇가지가 집벽을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쏟아지는 빗소리와 뒤섞였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되었고 이번에는 더욱 세차고 다급해졌다. 마치 밖에 있는 사람이 절망에 빠진 듯했다. 목이 메인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 안에 누구 없소. 제발 좀 재워주시오. 화씨 아주머니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고 눈빛에는 망설임이 역력했다. 아니 엄마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문 열지 마세요. 밖에 사람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지만 이번에는 두드리는 소리가 약해지고 느려졌다. 마치 그 사람이 기진맥진한 듯했다. 화씨 아주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숨결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좁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아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소녀는 이상한 느낌,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다. 문틈으로 중년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온몸이 빗물에 흠뻑 젖었고 지늘기 옷자락에 잔뜩 묻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며칠 밤을 새운 듯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몸을 감싸 안고 차가운 밤중에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갈 곳이 없소.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쉬었고 거의 바람 소리에 묻힐 뻔했다. 화씨 아주머니는 꼼짝 않고 서서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는 엄마의 망설임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순간적으로 집안이 환해졌다. 그 순간 화씨 아주머니는 살짝 몸을 떨었다. 밖의 남자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떨며 기다리고 있었다. 비는 멈추지 않고 쏟아졌고 차가웠다. 그는 더 이상 견디 못할 것 같았다. 마침내 화씨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고 문고리를 당겼다. 아는 작은 손을 꼭 쥐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문이 열리자 세찬 바람이 불어와 차가운 물기를 몰고 왔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들어와 거의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뻔했다. 아궁이의 노란 불빛 속에서 그의 얼굴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피곤하고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깊고 그윽한 눈빛 뒤에는 무언가 매우 이상한 것이 숨겨져 있었다. 아궁이 불길이 춤추듯 타오르며 낡은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흙바닥 위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남자는 앉았지만 여전히 몸을 꼭 감싸 안고 있었고 물방울이 뚝뚝 바닥에 떨어졌다. 숨소리는 가빴지만 눈빛은 여전히 조용히 작은 방안을 훑어보고 있었다. 화씨 아주머니는 마른 수건을 가져와 낯선 사람에게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물 좀 가져다 드릴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색하게 수건을 받았다. 아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춤추는 불빛 속에서
소녀는 문득 그의 손목에 있는 긴 흉터를 보았. 매우 익숙해 보이는 흉터였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지 않았. 아내의 시선이 엄마에게 향하자 화씨 아주머니 역시 조용히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눈빛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었. 아니, 예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 화씨 아주머니는 많이 묻지도 않았고 예전에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처럼 경계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 그것이 안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문득 집 안낡은 나무 의자에 손을 얹었다. 그 작은 행동에 화씨 아주머니는 잠시 멈칫했. 아는 그 광경을 보고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마치 예전에 이곳에 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았. 남자는 아궁이 근처에 앉아 여전히 따뜻한 찻잔을 꼭 쥐고 있었다. 수증기가 희미한 불빛 속에서 아른거렸.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물방울이 진흙투성이 흙바닥에 떨어져 이미 낡은 바닥에 낯선 얼룩을 만들었. 작은 방은 긴장된 침묵에 잠겨 있었고 장작 타는 소리와 나무벽 틈새로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안은 여전히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낯선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가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소녀는 매우 이상한 느낌을 받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가깝지만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였. 엄마는 여전히 그곳에 조용히 앉아 차를 끓이고 있었고 가끔씩 힐끗 남자 쪽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했다. 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세찬 바람이 집벽을 때려 낡은 초가 지붕을 흔들었고 물이 현관에서 흘러나와 흙바닥 틈새로 스며들었.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남자는 살짝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작은 방 안을 훑어보았. 아는 그가 단순히 길을 잃고 쉴 곳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방구석 하나하나에 익숙하게 머물렀다. 그 시선이 아궁이 근처 낡은 나무 의자를 스쳐 지나갈 때 그는 잠시 멈칫했다. 마치 어떤 기억이 떠오른 듯했다. 하지만 아내 눈길을 가장 끈 것은 남자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바랜 낡은 사진이 놓인 나무 선반을 바라보던 순간이었다. 그 사진은 아니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것이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엄마, 젊은 남자, 그리고 갓난아기, 바로 그녀가 있었. 하지만 그녀가 기억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엄마는 그 남자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그 남자는 사진을 보자 살짝 놀란 듯 했다. 그는 그것을 만지려는 듯 살짝 손을 뻗었지만 곧바로 손을 거두었다. 얼굴에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 작은 행동은 아내 눈을 피하지 못했다. 소녀는 엄마를 돌아보았다. 화씨 아주머니는 모든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침묵했. 눈빛에는 동요가 역력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옷자락을 꼭 쥐어 감정을 감추려는 듯했다. 집안 공기가 이상할 정도로 숨막혔다. 오랫동안 이어진 침묵 끝에 남자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어 긴장된 정적을 깼다. 이 집 얼마나 오래됐소? 화씨 아주머니는 잠시 멈칫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목소리에 약간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 오래됐어요.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요. 아는 엄마를 돌아보았다. 엄마 목소리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평소처럼 단호하지 않고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엄마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어렸. 마치 시간 속에 묻힌 중요한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하얀 빛이 순식간에 방 안을 비추었다가 사라졌다. 바로 뒤이어
천둥 소리가 울려 퍼져 집 전체를 흔들었다. 아는 깜짝 놀라 창밖을 내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람에 나뭇가지가 휘청거렸고 흙이 마당에서 빗물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었다. 흙바닥이 가볍게 흔들렸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위험한 징조였다. 화씨 아주머니는 일어나 나무 괴짝에서 낡은 이불 한 채를 꺼내 방구석에 깔았다. 오늘 밤 여기서 주무세요. 아직 비가 많이 와요. 목소리는 약간 쌀쌀했지만 여전히 인정 많은 여자의 평소와 같은 관심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슬픈 미소를 지으며 아궁이 근처로 다시 다가가 앉았다. 그는 두 손을 비볐고 마른 어깨가 추위에 가볍게 떨렸다. 아는 여전히 침묵하며 지켜보았다. 소녀는 그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무언가 매우 이상했. 그리고 소녀는 그 남자가 예전에 아버지가 앉았던 낡은 나무 의자에 조용히 손을 얹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쓰다듬었고 눈빛에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것과 익숙했던 것처럼 감정이 가득했다. 밖에서 세찬 바람이 휘몰아쳐 선반 위 사진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 순간 아는 마치 집 전체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남자는 정말 누구일까? 왜 엄마는 그렇게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 왜 그는 이 집과 너무나 익숙해 보이는 걸까? 아궁이 불길이 작은 집 한가운데서 춤추듯 타올랐고 온기가 퍼져나갔지만 구석구석 스며드는 냉기를 몰아내지는 못했다. 비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쏟아졌고 바람 소리가 문틈으로 휘몰아쳐 낡은 집이 흔들렸다. 아는 대나무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붕을 바라보았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이 순간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급하게 들렸다. 남자는 이미 잠들었고 숨소리는 고르지만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다. 옷은 불기운 덕분에 거의 다 말랐지만 머리카락은 여전히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깊고 그윽한 눈을 가리고 있었다. 잠든 그의 모습은 우연히 들른 낯선 사람 같지 않았고 마치 이곳과 익숙했고 이곳에 속했던 사람 같았다. 화씨 아주머니는 여전히 아궁이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사색적인 눈빛, 두 손은 옷자락을 꼭 쥐고 마치 깊은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다가 가끔씩 잠든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세찬 바람이 문틈으로 불어와 불씨가 확 타올랐다가 금세 사그라들었다. 아는 살짝 고개를 돌려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 소녀는 많은 것을 묻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마음속 이상한 느낌이 점점 더 커졌다. 남자가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소녀는 엄마에게서 뚜렷한 변화를 감지했다. 엄마는 더 침묵했고 눈빛에는 더 많은 사연이 담겨 있었으며 어딘가 두려움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다. 소녀는 살짝 몸을 일으켜 남자가 얼굴을 닦았던 수건을 힐끗 보았다. 낡은 천, 조악한 손바느질, 한쪽 구석에는 희미한 붉은 실자국이 있었다. 이 디테일을 보고 아는 깜짝 놀랐다. 이것은 엄마가 예전에 아버지에게 만들어주었던 수건과 똑같지 않은가? 소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불안감이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졌다. 만약 이 남자가 정말 낯선 사람이라면 왜 그들의 가족 유품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걸까? 밤은 거짓된 정적 속에서 흘러갔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요란했지만 집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했다. 아는 눈을 감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했다.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소녀는 눈을 떴.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남자였다.
그는 일어나 조심스럽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무 선반, 작은 상자가 놓인 곳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것은 아내 엄마가 항상 소중히 간직했고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했던 상자였다. 그의 손이 상자 뚜껑에 닿자 떨렸다. 그 순간 아는 숨을 죽였. 그가 이 상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상자 뚜껑이 열리고 희미한 불빛 속에서 소녀는 안에 가지런히 놓인 낡은 물건들을 언뜻 보았다. 손수건, 빛바랜 낡은 사진, 보내지 않은 편지. 아는 그 남자의 손에 들린 사진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나무 선반 위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다. 소녀는 이불을 꽉 쥐었다. 온몸에 살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화씨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남자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즉시 날카로워졌.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남자를 멈칫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여전히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고 눈은 그것에 고정되어 있었. 얼굴에는 감동이 역력했다. 아는 두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혼란이 가득했다. 엄마가 다가가 남자의 손에서 사진을 빼앗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직도 기억하시는군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그걸 몇 년 동안이나 간직했군요. 화씨 아주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매우 복잡해졌다. 아는 엄마가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딘가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 간직했지만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남자는 사진을 꽉 쥐었다.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쑥 말했. 엄마, 저분 누구세요? 소녀는 엄마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남자를 돌아보았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있었. 화씨 아주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입술을 꽉 다물었다. 한편 남자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에 처음으로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움이 어렸. 나 기억 안 나니. 아는 깜짝 놀랐다. 손바닥이 차가워졌다. 기억? 그녀가 무엇을 기억해야 한단 말인가?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요란하게 쏟아졌다. 멀리서 작은 쿵 소리가 들려왔다. 언덕 비탈 어딘가에서 흙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 바로 그때 창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아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마당 밖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옆집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그곳에 서서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창문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번개가 번쩍이며 아는 할머니 입술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듯 움직이는 것을 보았. 그리고 황급히 등을 돌려 사라졌다. 소녀는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할머니의 모습은 빛 속으로 사라졌다. 왜 할머니는 이 남자를 보고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지었을까? 마치 할머니도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아내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거센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 잿빛 하늘, 어젯밤 비의 잔해가 나무심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웅덩이마다 남아 있었다. 시골 마을은 고요했지만 언덕 비탈 작은 집 안에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무겁고 숨막혔. 아는 대나무 평상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여전히 집에 남아있는 낯선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 그는 아궁이 옆에 앉아 따뜻한 찻잔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지만 마실 생각은 전혀 없는 듯했. 그의 거친 손이 찻잔을 꽉 쥐었고 시선은 먼 곳을 향해 마치 어떤 오래된 기억 속에 잠긴 듯했다.
엄마는 부엌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하고 있었지만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다. 그녀는 많이 말하지 않았고 가끔씩 남자를 힐끗 쳐다보다가 재빨리 고개를 돌려 복잡한 눈빛을 감추었다. 아는 두 손을 꽉 쥐었다. 마음속에 갈등이 어젯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 남자는 단순한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집을 잘 알고 있었고 엄마가 항상 소중히 간직했던 나무 상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 유품과 똑같은 수건도 가지고 그런데 왜 엄마는 그를 쫓아내지 않는 걸까? 소녀는 어젯밤 꿈을 떠올렸다. 비 속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안고 있었다. 따뜻한 손, 그녀를 작은 딸이라고 부르던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 그의 옷에서 나는 향기, 가슴의 온기,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지만 얼굴은 먼 기억처럼 희미했다. 소녀는 살짝 마른 침을 삼키고 용기를 내어 아저씨, 우리 아빠 아세요? 남자는 멈칫했다. 눈빛에 순간적인 충격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린 듯했다. 그는 입술을 꽉 다물었고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자 손가락이 가늘게 아마 알지도 모르지 아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예전에 여기 오신 적 있으세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눈에는 약간의 피로감이 어려 아마 아주 오래전에. 그 애매한 대답은 아내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소녀는 엄마를 돌아보며 반응을 기다렸지만 화씨 아주머니는 그저 그곳에 서서 낡은 치마를 꽉 쥐고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만,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대화를 가로막았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눈빛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아는 그들이 단지 아는 사이가 아니라 과거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소녀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희미한 기억 조각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다. 소녀는 현관으로 달려나가 누군가에게 안겨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거친 손이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고 귓가에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작은 딸, 나중에 크면 아빠 기억할 거지?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깔깔 웃었다. 하지만 왜 지금은 그 얼굴을 기억할 수 없는 걸까? 아는 깜짝 놀랐다. 시선이 갑자기 눈앞에 앉아있는 남자를 향했다. 혹시 온갖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갑작스러운 소리에 끊겼다. 엄마가 실수로 나무 상자를 땅에 떨어뜨린 것이었다. 상자가 열리며 안에 있던 낡은 물건들이 쏟아져 오래된 유품들 사이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이 조용히 누군가가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는 듯 놓여 있었다. 아는 재빨리 그것을 세월의 흔적으로 빛바랜 낡은 종이를 넘기자 옅은 푸른 잉크로 쓴 손글씨가 화에게 만약 네가 이 편지를 받는다면 아마 나는 다시 돌아갈 기회가 없을 거야. 소녀의 손이 떨렸다. 남자는 그 편지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즉시 변했다. 그는 깜짝 놀라더니 즉시 고개를 돌리고 옷자락을 꽉 화씨 아주머니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눈빛에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어렸다. 아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소녀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뛰었다. 누가 이 편지를 쓴 걸까? 소녀는 황급히 편지를 펴려 했지만 미처 읽기도 전에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흙이 무너지는 소리. 땅이 가볍게 흔들리더니 더욱 강한 진동으로 화씨 아주머니는 창백해졌고 남자는 즉시 벌떡 일어섰다. 산사태다. 아는 당황해서 밖을 내다보았다. 언덕 비탈 저편, 흙과 돌이 작은 줄기를 이루며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더 심각한 산사태가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였.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고 하늘은 한 줄기 햇살도 뚫고 들어오지 못할 만큼 짙은 잿빛으로 뒤덮여 있었다. 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골목 구석구석 찬 기운을 몰고 왔. 작은 집 안, 언덕 비탈에 자리 잡은 집은 젖은 땅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고 길은 미끄럽고 그 어느 때보다 험했. 빗물이 지붕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와 바람에 나무잎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뒤섞였다. 아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엄마 역시 옆에 조용히 서서 집 뒤편 언덕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진흙 물줄기가 이미 비탈을 따라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여러 날 동안 내린 폭우에 이미 앙상해진 나무뿌리 사이로 스며들었다. 몇몇 작은 나무들은 기울어졌고 뿌리가 물렁해진 흙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앞마당 진흙탕 길 위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옆집 할머니가 허둥지둥 들어오셨다. 화야, 네 집 뒤편 땅에 문제 생겼어. 갈라지기 시작했더라. 아내 엄마는 미간을 찌푸렸다.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몇 년 전에도 산사태가 있었지만 이렇게 위험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메인 듯했다. 예전과는 달라. 비가 아직도 많이 오잖아. 무서워 죽겠어. 화씨 아주머니는 안을 돌아보았다가 방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보았다. 긴 침묵이 공간을 뒤덮었다. 아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 역시 집 뒤편 언덕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고 사색적인 표정이었다. 뭔가 이상해. 왜 낯선 사람이 이 집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걸까? 소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심코 시선이 그의 손목에 멈췄다. 소박하지만 섬세하게 조각된 문양이 있는 낡은 은팔찌. 아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 팔찌 낯이 익은데 주저없이 소녀는 직접 물었다. 아저씨, 그 팔찌 어디서 나셨어요? 남자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친척이 예전에 선물해 준 거란다. 아는 믿지 않았다. 엄마를 돌아보며 확인을 바랐다. 엄마는 팔찌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얼굴색이 갑자기 변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이 팔찌 왜 아저씨한테 있는 거예요? 화씨 아주머니는 다가가 남자의 손목을 만지려 했지만 멈칫했다. 남자는 손목을 꽉 쥐었다. 눈빛에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집안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아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예감이 맞았던 것일까? 뒤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 엄마와 아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다. 언덕 비탈 일부가 무너져 내려 큰 도랑을 만들었다. 젖은 흙덩어리들이 언덕 아래로 쏟아져 내리며 작은 나뭇가지들을 휩쓸어 갔고 끈적한 진흙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옆집 할머니는 당황했다. 안 돼. 비가 계속 오면 흙이 더 많이 무너져 내릴 거야. 아내 엄마는 미간을 찌푸렸다.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다.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해. 남자는 조용히 언덕을 관찰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땅을 보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 전체가 묻힐 겁니다. 화씨 아주머니가 돌아보았다. 눈빛에 의심이 가득했다. 왜 당신이 이 지역에 대해 그렇게 잘 아는 거죠? 남자는 입술을 다물고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아는 엄마를 보다가 그를 보았다. 분명 그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 남자는 즉시 지붕과 벽 기초를 보강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예전에 이 일을 해본 적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능숙하게 처리했다. 이웃들도 달려와 도왔.
모두 힘을 합쳐 흙을 쌓고 말뚝을 박아 산사태를 막고 배수로를 팠다. 삽소리,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내리는 빗소리와 뒤섞였다. 화씨,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색적인 눈빛으로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아는 집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소녀의 눈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마음속에는 수많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솟아났다. 소녀는 집 안으로 달려가 황급히 엄마의 나무 상자를 뒤졌다. 뚜껑이 열리고 안에 낡은 유품들이 보였다. 소녀는 상자 바닥에 조용히 놓여있던 은팔찌를 집어들었다. 남자의 팔찌와 비교해 보니 똑같았다. 소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말도 안 돼. 언덕 비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당황하며 돌아보았다. 커다란 흙덩어리가 갈라지기 시작했고 무너져 내릴 징조가 점점 더 뚜렷해졌다. 남자가 소리쳤다. 모두 비켜요. 일행은 황급히 위험 지역에서 벗어났다. 커다란 흙덩어리들이 언덕 아래로 쏟아져 내리며 나무와 돌멩이들을 휩쓸어 갔다. 아는 손에 쥔 은팔찌를 꽉 쥐었. 숨이 가빴다. 이제 소녀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 산사태는 단지 자연의 분노가 아니라 곧 밝혀질 진실이기도 했다. 빗소리는 여전히 지붕을 두드렸고 바람 소리가 나뭇가지 사이를 휩쓸고 지나갔다. 작은 집 안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벽에 비친 그림자들이 마치 이상한 형상처럼 흔들리며 각자의 마음속 혼란과 걱정을 반영하고 있었다. 모두 여전히 집을 보강하며 곧 닥칠 산사태에 맞서 싸우려 애쓰고 있었지만 아내 마음속에는 그 어떤 비보다 더 거센 또 다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소녀는 손에 쥔 은팔찌를 꽉 쥐고 엄마 앞으로 곧장 다가갔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엄마,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저분 누구세요? 화씨 아주머니는 멈칫했다.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방 안 전체가 숨을 죽인 듯했다. 남자는 아궁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을 무심코 움켜쥐었다. 그는 안을 보지도 엄마를 보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하며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아는 은팔찌를 높이 들어 남자의 손목에 있는 팔찌 옆에 놓았다. 소녀는 똑같은 두 물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왜 이 두 팔찌가 똑같아요? 저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방으로 달려가 엄마의 나무 상자를 열었다. 낡은 물건들 사이를 뒤지던 그녀의 손이 떨렸다. 마침내 그녀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소녀는 숨을 죽였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엄마와 옆에는 자애롭게 웃고 있는 한 남자, 그리고 그의 품에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다. 그 아기가 바로 아내 다리가 풀려 거의 사진을 땅에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가빠졌다.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내 목소리가 메었다. 화씨 아주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손이 떨리며 옷자락을 꽉 쥐었다. 눈은 사진에 고정되어 마치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깊은 상처를 다시 건드린 듯했다. 남자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만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화씨 아주머니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방 안은 끔찍한 침묵에 잠겼다. 아는 마음속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소녀는 남자를 돌아보았다. 지난 며칠 동안 그저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다.
소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릿속이 텅 비었. 말도 안 돼.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는 아버지가 그들을 버리고 아주 오래전에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다고 항상 말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바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살아 있었고 여전히 은팔찌를 차고 있었다. 마치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처럼. 엄마,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아는 떨었다. 엄마는 항상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화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자가 나직하고 따뜻하지만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 아나, 아빠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아빠는 돌아오고 싶었지만 안 믿어요. 아는 귀를 막고 더 멀리 물러섰다. 만약 정말 우리 아빠라면 왜 더 일찍 돌아오지 않으신 거예요? 소녀는 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아는 몸을 돌려 집 밖으로 뛰쳐나갔. 아나, 안 돼. 엄마가 소리쳤지만 소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뜨거운 놀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 아는 쏟아지는 비 속으로 뛰어들었고 발밑 진흙탕 길은 미끄러웠다. 바로 그때 언덕 비탈에서 큰 폭발음이 들려왔다. 흙과 돌이 갈라지는 소리. 언덕 비탈에서 커다란 흙덩어리가 무너져 내리며 나무와 진흙을 휩쓸어 갔다. 아나, 돌아와. 엄마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울려 퍼졌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아내 발밑 땅이 갑자기 꺼졌다. 소녀는 미끄러졌고 온몸이 소용돌이치는 진흙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소녀는 당황해서 근처 바위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흙이 너무 미끄러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그림자 하나가 달려왔. 아나, 남자가 소리쳤다. 그는 달려들어 때맞춰 소녀의 작은 팔을 잡았지만 쏟아져 내리는 진흙은 점점 더 빨라졌. 아는 그의 손이 자신의 손을 꽉 잡는 것을 느꼈다. 그 온기가 이상하리만치 익숙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소녀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했. 단지 심장을 옥죄는 두려움만 있었다. 두 사람은 진흙 속에 휩쓸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내 엄마의 절규가 울려 퍼졌지만 사나운 산사태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 모든 것이 혼돈의 심연으로 빠져들었다. 쏟아져 내리는 흙과 돌의 굉음이 세찬 빗소리와 뒤섞여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온 마을이 끔찍한 소리에 흔들렸.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붉은 진흙 물줄기가 언덕 비탈에서 소용돌이치며 내려와 마주치는 모든 것을 휩쓸어 갔다. 아내 엄마는 현관으로 뛰쳐나갔. 집 뒤편 땅이 사라진 것을 보고 눈이 공포로 가득 찼. 아나, 아나. 그녀의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지만 빗소리만이 대답했다. 그녀는 언덕 비탈로 달려갔지만 이웃들이 때맞춰 그녀를 붙잡았. 화야, 안 돼. 위험해. 놔줘요. 우리 애가 저 밖에 있어요. 목소리가 절망 속에서 갈라졌다. 눈은 딸이 방금 서 있던 진흙탕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아래쪽, 아는 세차게 흐르는 진흙 속에 파묻혀 있었다. 몸 절반이 이미 깊이 잠겼고 두 손을 허우적거리며 잡을 것을 찾고 있었다. 차가운 진흙이 살갗에 달라붙어 숨을 옥죄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져 모든 것을 어둠 속에 잠기게 했. 멀지 않은 곳에서 남자 역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는 쓰러진 나무를 붙잡고 더 이상 휩쓸려 가지 않으려 했었다. 눈은 빗속을 빠르게 훑었고 마침내 안이 뻗은 작은 손을 발견했다. 손잡아, 놓지 마. 그가 소리치며 다가가려 했었다. 아는 손을 뻗었지만 진흙이 너무 미끄러워 잡을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 그녀를 더 깊이 끌어내렸다. 안 돼. 망설임 없이 남자는 나무에서 손을 떼고 안에게 달려들었다. 세찬 충격에 두 사람은 개울가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아는 자신이 세찬 물살에 휘말려 바닥으로 끌려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강한 손이 그녀를 낚아챘. 남자는 안을 꽉 잡고 물 위로 끌어올렸다. 그는 그녀를 꼭 껴안고 소용돌이치는 물살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었다. 꽉 잡아. 무서워하지 마. 산사태는 멈추지 않았고 흙과 돌은 여전히 언덕 꼭대기에서 쏟아져 내려와 모든 것을 삼키려는 듯했다.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더 안전한 곳을 찾았다. 멀리 개울가에 바위 하나가 튀어나와 있었다. 남은 힘을 다해 그는 안을 꼭 안고 뛰어올랐다. 발이 젖은 표면에서 미끄러졌지만 마침내 바위 가장자리를 잡았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기진맥진하여 누워 있었다. 번개가 번쩍이며 아는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어깨에서 짙은 붉은 피가 흘러나와 차가운 물과 뒤섞이고 있었다. 아저씨, 다치셨어요? 남자는 살짝 눈을 감았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괜찮다. 중요한 건 네 무사하다는 거야. 처음으로 아는 그에게서 거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누구세요? 소녀는 속삭였다. 남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안에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목소리가 메었다. 아빠는 네가 무서워하는 걸 원치 않았단다. 아빠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었지. 아는 숨을 죽였다. 엄마가 거짓말을 했던 걸까? 이 남자가 정말 그녀의 아버지란 말인가? 하지만 미처 말을 더하기도 전에 또 다른 진흙더미가 쏟아져 내렸다. 그는 즉시 안을 꼭 안아 떨어지는 돌멩이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해. 그는 애써 일어서려 했지만 어깨 부상 때문에 비틀거렸다. 아니, 황급히 그를 부축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통이 그를 괴롭히고 있음은 분명했다. 멀리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였다. 손전등 불빛. 그들은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아직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보이지? 우리가 돌아갈 거야. 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엄마는 어떡하지? 어떤 진실이 맞는 걸까? 밖에서는 엄마의 절박한 외침이 여전히 밤빛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나, 어디 있니? 소녀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남자가 갑자기 쓰러졌다. 아저씨. 아는 남자의 눈이 점점 감기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렸다. 어깨에서 흘러나온 피가 발밑 바위를 적셨다. 저 버리지 마세요. 남자는 약하게 미소 지었. 아빠는 아무데도 안 갈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그렇게 말하고 그는 정신을 잃었. 아빠. 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남자를 세차게 흔들었다. 엄마 역시 당황했. 안 돼. 이러지 마. 주위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더 이상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안의 흐느낌만이 작은 집안의 끔찍한 침묵과 뒤섞여 울려 퍼졌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불안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희미한 손전등 불빛 아래 더듬거리며 진흙, 부러진 나뭇가지, 그리고 끔찍한 산사태의 흔적 사이에서 수색을 벌였다. 아내 엄마는 일행을 이끌었. 다리는 떨렸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갔다. 아나, 어디 있니? 외침이 조용한 밤의 정적을 가르며 산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사방을 훑어보았다. 가슴 속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만약 아내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울가에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발자국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모두 그쪽으로 달려갔다. 흔들리는 손전등 불빛이 눈앞의 광경을 뚜렷하게 비추었다. 물가 큰 바위 위에 아니 남자의 품에 안겨 웅크리고 앉아 있었. 소녀는 그를 꼭 껴안고 있었고 동그란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온몸은 진흙투성이었다. 남자는 꼼짝 않고 누워 있었고 숨소리가 약했. 어깨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와 옷 전체를 적시고 있었다. 아내 엄마는 무릎을 꿇고 딸에게 달려가 꼭 껴안았다. 마치 딸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했다. 아나, 괜찮니? 소녀는 엄마 가슴에 얼굴을 묻고 목이 메어 말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아저씨가 그때서야 그녀는 남자를 제대로 보았다. 그는 그곳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진흙투성이었지만 지치고 기진맥진한 모습을 감출 수는 없었.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를 만졌다. 그는 아무 반응도 없었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으며 몸은 차가웠.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말했.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당장 돌아가야 해요. 남자들은 즉시 그를 임시 들것에 옮겼다. 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작은 손으로 남아있는 온기를 붙잡으려 애썼. 아저씨, 저 버리지 마세요. 처음으로 소녀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만약 그가 정말 그녀의 아버지라면, 만약 그가 수년 동안 항상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그를 잃을 수는 없었. 아빠, 가지 마세요. 아내 엄마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딸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아니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녀는 딸을 꼭 껴안고 일행을 따라가며 조용히 기도했다. 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불었고 비는 그쳤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진흙투성이었고 미끄러웠다. 그들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차가운 냉기 속에 찍혔. 아는 엄마 손을 꽉 잡았지만 눈은 앞에 실려가는 남자에게서 떼지 못했. 엄마, 저한테 말해주세요. 저분이 우리 아빠 맞아요? 엄마는 멈춰서서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너를 속였어. 그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바람 소리에 섞여 목소리가 갈라졌. 여러 해 전, 네 아버지는 토지 분쟁에 휘말려 억울하게 누명을 썼단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다른 가족의 집을 잃게 만든 재앙을 일으켰다고 믿었지. 그들은 그를 미워하고 쫓아냈단다. 아는 동그랗게 눈을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했. 그래서 그분이 떠나신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선은 먼 곳을 향했. 그는 우리 모녀가 영향을 받기를 원치 않았지만 한 번도 우리를 정말로 버린 적은 없었단다. 그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단지 네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지. 아내 목구멍이 메었. 그녀는 남자의 모든 눈빛, 모든 관심 어린 행동,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를 보호했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 그럼 엄마는 아빠를 아직도 미워하세요? 화씨 아주머니는 꼼짝 않고 누워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나는 한 번도 그를 미워한 적이 없단다. 단지 그가 정말 우리를 잊었을까봐 두려웠을 뿐이지. 문득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남자가 살짝 몸을 움직였다. 모두 깜짝 놀랐다. 눈빛에 희망이 가득했다. 아는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 아빠, 정신 차리세요.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고 입술이 열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 아직 살아계세요. 서둘러야 해요. 한 남자가 소리쳤다. 그들은 걸음을 재촉하여 화씨 아주머니 집으로 달려갔지만 피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도착하자마자 모두 그를 침대에 황급히 눕혔다.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재빨리 상처를 붕대로 감았지만 걱정스럽게 고개를 저었.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약도 없고 아내 엄마는 옆에 무릎을 꿇고 남편의 손을 꽉 잡았. 여보, 정신 차려요. 살아야 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차가운 그의 얼굴에 손을 얹었다. 아는 아버지를 바라보았.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소녀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아빠, 제 말 들리세요? 그의 눈이 살짝 열려 애정 어린 눈빛으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약한 미소가 얼굴에 스쳐 지나갔. 아나, 아빠 괜찮아. 아빠가 약속. 그렇게 말하고 그는 정신을 잃었다. 아빠, 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남자를 세차게 흔들었다. 엄마 역시 당황했다. 안 돼. 이러지 마. 주위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더 이상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 흐느낌만이 작은 집 안에 끔찍한 침묵과 뒤섞여 울려 퍼졌다. 작은 집 안, 희미한 등잔불이 낡은 벽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잦아들어 나무숲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들렸다. 하지만 아내 마음속 폭풍은 아직 그치지 않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대나무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 있었고 숨소리가 약했. 상처는 지혈되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아는 아버지의 손을 꽉 쥐고 마음이 미어지는 듯했. 만약 그가 깨어나지 않으면 아버지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었. 엄마는 옆에 서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얼굴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 그녀는 낡은 괴짝에서 약초를 뒤적이며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마른 잎사귀와 약봉지를 하나하나 살폈. 이웃들은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모두 아침이 되어도 아내 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씨 아주머니는 손을 꽉 쥐었. 떨리는 손가락으로 낡은 수건을 움켜쥐었다. 안 돼, 이렇게 갈 수는 없어. 아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솟아났다. 엄마는 한 번도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 소녀는 엄마의 손을 살짝 잡고 작지만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만약 아빠가 깨어나시면 엄마는 아빠를 용서하실 거예요? 엄마는 멈칫했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는 지쳐 아버지 침대 옆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소녀는 푸른 들판 한가운데 서 있었.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향긋한 벼냄새를 실어 날랐다. 멀리 한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 아는 달려갔지만 다가갈수록 그의 모습은 점점 더 멀어졌다. 아빠, 가지 마세요. 그는 그저 자애로운 눈빛으로 미소 지으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들판이 사라졌다. 어둠만이 그녀를 뒤덮었. 아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소녀는 당황해서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그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소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아 뜨거운 눈물이 마른 손등 위로 떨어졌. 아빠, 저 버리지 마세요. 저 아빠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한편 밖에서는 한때 그를 외면했던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점차 바뀌고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들은 모든 것을 목격했다. 그가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딸을 구했다. 예전의 험담과 의심스러운 시선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 한 중년 남자가 화씨 아주머니 집 밖에 서서 사색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우리가 틀렸던 것 같아.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약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폭풍의 낡은 초가지붕을 보강하는 것을 도왔다.
아내 엄마는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았.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났다. 수년 동안 그녀는 강인하게 버텨왔지만 지금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듯했. 하지만 과거를 잊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폭풍 뒤 첫 햇살이 떠올랐다. 나무잎에 맺힌 물방울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아내 아버지가 살짝 몸을 움직였. 숨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이 서서히 열렸다. 밤새도록 옆을 지키던 아는 깜짝 놀랐. 아빠. 소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꼭 껴안았다. 그는 미소 지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여전히 애정이 가득했다. 아나, 괜찮니? 아내 엄마는 뒤에 서서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눈에는 사랑과 증오, 그리고 과거의 고통이 뒤섞여 있었. 그는 미소 지으려 애썼지만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 미안하다. 너희 모녀를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해서. 화씨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고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아는 엄마를 보다가 아버지를 보았. 소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용기를 내어 물었. 엄마, 이제 우리 가족 예전처럼 함께할 수 있을까요?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화씨 아주머니는 남편,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증오했고 그리고 지금 약하지만 여전히 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누워있는 남자를 돌아보았. 과거의 모든 상처를 잊을 수 있을까? 그가 돌아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을까? 그녀는 몰랐다. 시선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는 아내의 작은 손으로 옮겨갔다. 아는 이미 용서했다. 소녀는 이 남자를 주저없이 아버지로 받아들였다. 그럼 그녀는 어떨까? 그녀는 심호흡을 크게 했다. 마음속에 갈등하는 생각들이 가득했다. 이제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가족 전체의 미래를 바꿀 결정.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하늘에는 먹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땅은 젖고 진흙투성이었으며 주민들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산사태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몇몇 가족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괜찮아지기를 바라며 남아 있었다. 아는 창가에 기대어 집 뒤편 언덕의 긴 균열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불안감이 마음속을 파고들었. 엄마, 우리 다른 곳으로 가야 할까요? 아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걱정이 가득했다. 화씨 아주머니는 망설이며 수년 동안 함께했던 집을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겠다, 아나. 그날 정오, 한 남자가 창백한 얼굴로 마을로 허둥지둥 달려왔. 마을 어깃땅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계속되면 큰 산사태가 날지도 몰라요. 아내 아버지는 아직 약했지만 현관으로 나와 언덕을 바라보았다. 균열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을 보았다. 부인할 수 없는 징조였. 그는 아내 엄마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말했다. 너무 늦기 전에 떠나야 해요. 하씨 아주머니는 옷자락을 꽉 쥐었다. 눈빛에 망설임이 어렸다. 이곳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안전할까? 아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 엄마, 너무 무서워요. 더 이상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아요. 딸의 눈에 서린 공포의 화씨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 알겠다. 가자.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아내 가족은 서둘러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지만 막 집을 나서려 할 때 언덕에서 폭발음이 들려왔. 땅이 격렬하게 흔들렸고 한 사람이 소리쳤. 도망쳐. 산이 무너진다. 나무 부러지는 소리, 돌 구르는 소리, 비명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거대한 진흙벽이 모든 것을 삼키며 쏟아져 내렸.
아는 부모님을 따라 달렸지만 몇 걸음 못 가 넘어졌다. 아나, 일어나, 빨리. 엄마가 소리쳤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흙과 돌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보았. 망설임 없이 달려들어 딸을 안고 멀리 밀쳐냈다. 그 순간 커다란 흙덩어리가 무너져 내려 그를 진흙 속에 삼켜버렸다. 아내 엄마는 절박하게 소리쳤. 안 돼. 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달려갔지만 진흙 속에서 뻗어나온 아버지의 팔만을 간신히 볼 수 있었다. 아빠, 저 버리지 마세요. 아는 울부짖으며 그 팔을 붙잡고 세차게 끌어당겼다. 아버지는 몸 일부가 파묻혔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손을 잡으려 애썼다. 약한 목소리로 말했. 아나, 꿋꿋하게 살아야 해. 하지만 흙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다. 아무도 그를 구하러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모두 만약 다가가면 자신들도 파묻힐까봐 두려워했. 아내 엄마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아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주먹을 꽉 쥐고 소리쳤다. 김 아저씨, 우리 아빠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발 아빠가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주위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남자가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 마침내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내가 돕겠소. 다른 사람도 달려왔다. 맞아요. 그가 그 애를 구했으니 이제 우리가 그를 구할 차례요. 일행은 함께 진흙 속으로 뛰어들어온 힘을 다해 파헤쳤다. 아내 엄마와 안 역시 쉬지 않고 그를 끌어내려 애썼다. 극도의 긴장된 순간 끝에 그들은 그를 진흙 속에서 끌어냈다. 아버지는 의식을 잃었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온 마을이 환호했. 아내 엄마는 그를 꼭 껴안고 눈물 속에서 목이 메어 말했. 여보, 살아야 해요. 제 말 들려요? 그들은 황급히 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지만 그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 당장 보건소로 데려가야 해요. 한 사람이 당황하며 말했다. 하지만 길이 흙과 돌로 막혀 더 이상 갈 방법이 없었. 아내 엄마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그녀는 딸을 돌아보았다. 아는 떨며 물었. 엄마, 아빠 죽는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 역시 떨렸. 아니야 얘야. 내 아빠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를 제때 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아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만약 그가 지금 떠나면 소녀는 아버지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었. 주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치료할 곳으로 데려갈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과연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 누워 있었다. 숨결이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위태로웠다. 작은 방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이 들렸다. 아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소녀의 눈은 밤새도록 울어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생전 처음으로 그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했다. 아내 엄마는 방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손으로 눈물로 젖은 수건을 꽉 쥐고 있었다. 얼굴에는 걱정과 내적 갈등이 뒤섞여 있었다. 수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것이 이제 파도처럼 밀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집 주위에 모여 초조해했다. 보건소로 가는 길은 흙과 돌로 막혀 있었고 아무도 도움을 구하러 나갈 수 없었다. 모두 서로 속삭였지만 아무도 감히 밖으로 내뱉지 못했다. 만약 그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이웃이 말했다. 숲길로 가면 아마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모두 서로를 쳐다보며
망설였다. 땅이 아직 물렁한 상태에서 숲을 통과하는 것은 언제든지 산사태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만약 남아있으면 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이었다. 화씨 아주머니는 남편을 보다가 딸을 보았다. 눈에는 고통과 함께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마을의 건장한 남자, 몇몇이 즉시 대나무 들 것을 준비하여 남자를 옮겼다. 비는 그쳤지만 발밑 진흙은 여전히 깊었고 걸을 때마다 발이 빠졌. 아는 엄마 손을 꽉 잡고 숲을 통과하는 일행을 따라갔다.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강인했고 항상 그녀를 보호해 주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꼼짝 않고 누워 다른 사람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음산해졌다. 나뭇가지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흔들리며 희미한 안개 속에서 손짓했다.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젖은 땅 위로 딱딱 떨어지며 소름 돋는 소리를 냈다. 아는 엄마를 보았다. 엄마는 여전히 침묵했다. 소녀는 살짝 물었다. 엄마. 엄마는 아빠를 미워하세요? 화씨의 아주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딸을 돌아보지는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아니, 아나. 나는 한 번도 내 아빠를 미워한 적이 없단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를 많이 원망했었지. 아는 놀랐다. 지금까지 엄마는 항상 아버지가 그들 모녀를 버렸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말했다. 그럼 왜 아빠는 떠나신 거예요?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화씨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슬픔 어린 눈으로 앞쪽 숲길을 바라보았다. 여러 해 전 네 아버지는 오해를 받았단다. 그때 큰 폭풍이 와서 우리 집이 심하게 부서졌지. 내 아버지는 집을 고치기 위해 돈을 빌리러 갔지만 불행히도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했단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토지 분쟁을 일으켜 한 가족의 집을 잃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지. 그들은 내 아버지를 멀리했고 그를 나쁜 사람으로 여겼단다. 아는 동그랗게 눈을 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그는 우리 모녀가 영향을 받기를 원치 않아서 떠나기로 선택했단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켰지. 아는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소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었지만 알고 보니 그는 한 번도 정말로 그녀를 버린 적이 없었다. 그는 수년 동안 외로움을 견디며 멀리서 가족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따뜻한 느낌이 소녀의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문득 사랑이 항상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없는 희생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여러 시간 동안 숲을 헤맨 끝에 마침내 그들은 작은 보건소에 도착했다. 간호사들이 즉시 아버지를 응급실로 옮겼다. 아는 복도 밖에 앉아 엄마의 옷을 꽉 잡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를 잃을 수는 없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매 순간이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려면 안정이 필요합니다. 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소녀는 엄마에게 달려가 꼭 껴안았다. 엄마 역시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빠가 살았어요. 아는 흐느끼며 말했다. 몇 시간 후 아버지가 살짝 눈을 떴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옆에 앉아있는 안을 보았다. 눈은 울어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아나, 우리 딸. 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껴안았다.
그녀는 과거가 어떠했든 누가 옳고 그르든 상관없었다. 단지 눈앞에 이 사람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뿐이었다. 아내 엄마는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수년 동안 기다렸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오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다가가 남편의 손을 살짝 잡았다. 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후회와 함께 사랑이 가득했다. 화씨 아주머니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살짝 말했다. 돌아오셨군요. 그렇죠?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눈빛에 감동이 가득했다. 아는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했다. 마침내 그녀의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 폭풍우가 지나간 첫날 아침, 하늘은 맑았고 부드러운 햇살이 낡은 기와 지붕 위로 쏟아졌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고 새로운 시작의 숨결을 품고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각자의 마음속 감정의 폭풍은 여전히 잔잔한 바람에 가라앉을 상처를 남긴 채 남아 있었다. 아는 눈을 뜨고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느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가장 먼저 낡은 대나무 침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 계셨다. 깨어나셨지만 몸은 여전히 약했다. 눈은 그녀를 향해 있었고 병으로 초췌해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엄마는 옆에 앉아 있었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의사가 들어와 상처를 확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좀 더 안정을 취하셔야 하지만 더 이상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작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미안하다. 아내 엄마는 그의 손을 꽉 잡고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과거가 어떠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는 아버지와 엄마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졌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가족이 정말로 온전하다고 느꼈다. 며칠 후 아내 아버지는 마을로 돌아갈 만큼 건강해졌다. 그들은 예전의 삶의 많은 고통과 폭풍우를 목격했던 낡은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심하게 부서졌고 지붕에는 여러 군데 구멍이 났으며 벽은 갈라졌고 창문은 바람에 부서졌다. 집안 물건들은 어지럽게 흩어져 진흙투성이었다. 아는 주위를 둘러보며 약간 슬펐다. 그녀는 어릴 적 이 집이 비록 소박했지만 항상 따뜻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그녀의 가족이 겪었던 상실의 증거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집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 그 말은 단지 집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족 자신에 관한 것이기도 했다. 아내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 믿음이 가득했다. 아는 신이 나서 말했다. 아빠, 저도 돕고 싶어요. 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리고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함께 시작하자. 처음에는 집수리가 세 사람만의 일이었다. 아내 아버지는 아직 약했지만 지붕을 고치려 애썼다. 아내 엄마는 남아있는 물건들을 치우고 깨끗하게 청소했다. 아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작은 나무 조각들을 줍고 아버지에게 대나무 조각들을 건네주며 도왔다. 하지만 세 사람의 힘으로는 너무 부족했고 집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어느 날 오후 아내 아버지가 부서진 지붕 일부를 고치려 애쓰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드릴까요? 아는 고개를 들어 마을 사람들 몇몇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웃이었고 예전에 아버지를 외면했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손에 대나무, 천, 낡은 양철판, 그리고
집수리 도구들을 들고 서 있었. 나이든 한 아저씨가 앞으로 나와 사색적이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 우리가 수년 동안 당신을 오해했소. 이제 만약 당신이 머무르고 싶다면 우리가 돕게 해주시오. 아버지는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때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손을 내밀어 돕겠다고 하는 것을 보았. 아내 엄마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온 마을이 함께 집을 고쳤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벽을 바르는 것을 도왔으며 어떤 사람은 지붕을 고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전과 같은 거리감은 더 이상 없었다. 아는 사방을 뛰어다니며 자신의 집이 점차 수리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 그녀는 마침내 가족이 이 마을에서 자리를 찾았다고 느꼈다. 여러 날 동안 힘들게 일한 끝에 집은 거의 다 완성되었다. 모두 결과를 보고 만족스러워했다. 아내 엄마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남편과 딸을 바라보았.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천천히 집 안나무 선반으로 다가갔다. 그 위에는 여전히 먼지 쌓인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살짝 한숨을 쉬었다. 이 사진은 한때 그가 가족을 기억하기 위해 가진 전부였다. 문득 안이 달려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아빠, 우리 새 사진 찍어요. 온 가족이 방금 수리된 집 한가운데 함께 섰다. 한 이웃이 카메라를 들어 찰칵 소리를 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새 가족 사진을 갖게 되었다.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아궁이 옆에 함께 앉아 소박한 식사를 했다. 작은 집 안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전과 같은 거리는 더 이상 없었다.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며 살짝 물었다. 아나, 아빠 미워하니? 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단지 아빠가 더 이상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딸의 손을 가볍게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약속할게. 하지만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 듯 했지만 과거가 정말 그들을 놓아줄까? 아는 용서했지만 아버지는 정말 옛 잘못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폭풍 뒤 첫 새벽, 부드러운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스며들어 방금 수리된 집 지붕 위로 길게 드리워졌. 공간은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고 이슬 맺힌 나뭇가지 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만이 들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마치 지나간 모든 폭풍의 흔적을 지워버린 듯했다. 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현관으로 나와 심호흡을 깊게 했다. 비 온 뒤 흙냄새가 여전히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소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달라진 듯했다. 작은 집은 이제 더 말끔해 보였고 갈라진 벽이나 새는 지붕도 없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전처럼 텅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마당을 쓸고 계셨다. 동작은 느렸지만 정성스러웠다. 엄마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 광경은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낯설었다. 아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빠, 제가 마당 쓰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버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딸을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너는 그냥 놀아라. 아빠가 할게. 아는 고집을 부리며 빗자루를 잡고 장난스럽게 웃었. 아니요, 저 아빠 돕고 싶어요. 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수년 만에 처음 보는 드문 미소였다. 돌아온 날부터 그는 점차 옛 삶에 다시 적응하려 애썼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는 예전의 젊은 남자가 아니었고 수년 전 냉대 속에 마을을 떠났던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단지 가족에게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도. 그는 아내와 딸을 돕기 시작했고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장에 가서 아내 엄마를 돕고 집을 청소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차 마음을 어느 날 울타리를 고치고 있을 때 마을 남자 한 명이 듣자 하니 당신이 예전에 솜씨 좋은 목수였다면서요. 아버지는 잠시 멈칫했다. 질문을 듣자 손이 굳어졌다. 얼마나 오랫동안 나무를 만지지 않았던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손으로 물건을 만들지 않았던가.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 그 일은 하지 않아요. 남자는 가볍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괜찮아요. 솜씨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제가 부탁할 일이 좀 있거든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내 엄마가 빨래를 널고 있는 지붕과 안이 놀고 있는 곳을 알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오후, 안과 아버지는 계단에 앉아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비온 뒤 흙과 풀 내음을 실어 날랐다. 소녀는 아버지를 눈에는 사색이 가득했다. 아빠, 떠나신 거 후회하세요? 아버지는 먼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대답했다. 그래, 아빠는 너무 많은 것을 놓쳤어. 더 일찍 돌아왔어야 했는데. 아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다. 소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갑자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막지만 나이보다 더 많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아빠, 아세요? 저 예전에는 아빠를 많이 미워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아버지는 놀라서 딸을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함께 다시 시작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아빠. 그 말에 아버지의 심장이 흔들렸다. 10살짜리 아이가 평생 그를 괴롭혔던 교훈, 용서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다니 그는 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감격에 겨워 목소리가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아는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마당으로 나갔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더 특별했다. 소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눈이 흥분으로 아빠, 엄마, 보세요. 아버지와 엄마가 달려 나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무지개가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반짝이며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비 온 뒤에 하늘이 다시 맑아졌구나. 그들은 함께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했다. 더 이상 고통도 원망도 없었다. 단지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것들만이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가족과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을까? 과거의 어둠이 정말 그를 놓아줄까? 고요한 밤하늘,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조각난 기억들처럼 하늘 전체에 흩뿌려져 있었다. 작은 집 안, 등잔불이 따뜻한 빛을 발하며 세 사람이 조용히 함께 앉아있는 주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부드러운 바람이 문틈으로 불어와 비 온 뒤 흙냄새를 실어 날랐다. 아는 아버지 옆에 몸을 웅크리고 그의 온기를 한때 낯선 그림자였던 남자가 이제 그녀가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었다. 소녀는 아버지를 바보았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현관앞 마당을 사색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살짝 한숨을 쉬고 고요한 공간 속에서 나직하고 쉰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내가 떠났던 날, 나는 아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단다. 아내 엄마는 옆에 앉아 손을 살짝 움켜쥐었다. 그녀는 예전에 그를 원망했고 그가 그들 모녀를 버렸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을 듣자 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 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때 나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단다. 온 마을이 등을 돌렸고 그들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우리 가족에게 재앙을 가져왔다고 생각했. 나는 해명할 방법도 없었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단다. 아내 손이 가늘게 떨렸다. 소녀는 아버지가 혼자 떠나 비바람 속에서 외로웠을 모습을 상상했다.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아빠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아니, 살짝 물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더 크게 말하면 눈앞의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운 듯했. 아버지는 슬픈 미소를 지었. 나는 사방을 떠돌아다녔단다. 살기 위해 온갖 허들의 시를 다했지. 때로는 멀리 떨어진 마을에 있기도 했고, 때로는 넓게 펼쳐진 논밭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어디에 있든 낯설게 느껴졌단다. 어디도 내 집이 아니었으니. 아내 엄마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어느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그들 모녀를 잇기 위해 떠났다고 생각했었지만 알고 보니 그는 단 하루도 평화롭게 살지 못했던 것이었다. 문득 아내 엄마는 무언가 떠오른 듯했. 그녀는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 선반 위 낡은 나무 상자를 뒤졌다. 상자 뚜껑을 열자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바랜 낡은 종이 한 장이 나타났다. 그녀는 편지를 집어들고 빛바랜 글씨를 읽자 가늘게 떨렸다. 만약 네가 이 편지를 받는다면 아마 나는 다시 돌아갈 기회가 없을 거야. 내일 내가 어디에 있을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은 항상 너희 모녀를 향해 있을 거야. 목소리가 메어 손으로 편지를 꽉 쥐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손에 들린 편지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는 이 편지가 아직 남아있을 줄은 몰랐.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구나. 그가 살짝 물었다. 아내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갈라졌. 하지만 한 번도 열어볼 용기가 없었어. 만약 읽으면 당신을 기다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까봐 두려웠거든. 아내 손이 살짝 편지를 잡았다.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빠는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셨던 거죠. 그렇죠.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살짝 손을 들어 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눈빛에 끝없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 한 번도 아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꼭 껴안았. 아빠, 저 아빠가 다시는 어디에도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딸의 작은 어깨를 가볍게 잡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 엄마는 옆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 그녀는 그를 원망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가 돌아왔고 가족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 과거는 뒤에 남겨두세요. 중요한 건 당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강렬한 감정이 솟아올랐. 그는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을 거라고, 아마 평생 집 없는 떠돌이로 살아야 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는 살짝 웃었다. 눈의 빛이 반짝였. 우리 새 사진 찍어요. 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행복한 미소였다. 그날 밤 아버지는 현관 앞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조용히 바라보았. 아니,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작게 물었. 아빠, 여기 계속 계실 거죠?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네가 아빠가 머무르기를 원하니? 아는 망설임 없이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 네. 아버지는 살짝 웃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약간의 망설임이 남아 있었다. 그는 정말 과거를 뒤로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족과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을까? 폭풍우가 지나간 후 첫 새벽 부드러운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방금 수리된 집 지붕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공간은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고 이슬 맺힌 나뭇가지 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만이 들렸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마치 지나간 모든 폭풍의 흔적을 지워버린 듯했다. 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현관으로 나와 심호흡을 깊게 비온 뒤 흙냄새가 여전히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소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달라진 듯했다. 작은 집은 이제 더 말끔해 보였고 갈라진 벽이나 새는 지붕도 없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전처럼 텅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마당을 쓸고 계셨다. 동작은 느렸지만 정성스러웠다. 엄마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 광경은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낯설었다. 아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빠, 제가 마당 쓰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버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딸을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너는 그냥 놀아라. 아빠가 할게. 아는 고집을 부리며 빗자루를 잡고 장난스럽게 웃었. 아니요, 저 아빠 돕고 싶어요. 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수년 만에 처음 보는 드문 미소였다. 돌아온 날부터 그는 점차 옛삶에 다시 적응하려 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 그는 예전의 젊은 남자가 아니었고 수년 전 냉대 속에 마을을 떠났던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 단지 가족에게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도. 그는 아내와 딸을 돕기 시작했고 가장 작은 일부터 했. 시장에 가서 아내 엄마를 돕고 집을 청소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차 마음을 열었. 어느 날 울타리를 고치고 있을 때 마을 남자 한 명이 다가왔. 듣자 하니 당신이 예전에 솜씨 좋은 목수였다면서요? 아버지는 잠시 멈칫했다. 질문을 듣자 손이 굳어졌다. 얼마나 오랫동안 나무를 만지지 않았던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손으로 물건을 만들지 않았던가.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 그 일은 하지 않아요. 남자는 가볍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요. 솜씨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제가 부탁할 일이 좀 있거든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내 엄마가 빨래를 널고 있는 지붕과 안이 놀고 있는 곳을 바라보았. 알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오후 안과 아버지는 계단에 앉아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비온 뒤 흙과 풀내음을 실어 날랐다. 소녀는 아버지를 돌아보았. 눈에는 사색이 가득했다. 아빠, 떠나신 거 후회하세요? 아버지는 먼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대답했. 그래. 아빠는 너무 많은 것을 놓쳤어. 더 일찍 돌아왔어야 했는데. 아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다. 소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갑자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막지만 나이보다 더 많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 아빠, 아세요?
저 예전에는 아빠를 많이 미워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아버지는 놀라서 딸을 돌아보았.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함께 다시 시작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아빠? 그 말에 아버지의 심장이 흔들렸다. 10살짜리 아이가 평생 그를 괴롭혔던 교훈, 용서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다니. 그는 딸의 손을 가볍게 잡아 감격에 겨워 목소리가 쉬었.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아는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마당으로 나갔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더 특별했다. 소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 눈이 흥분으로 반짝였다. 아빠, 엄마, 보세요. 아버지와 엄마가 달려 나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무지개가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반짝이며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살짝 미소 지으며 속삭였. 비 온 뒤에 하늘이 다시 맑아졌구나. 그들은 함께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했다. 더 이상 고통도 원망도 없었다. 단지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것들만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가족과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을까? 과거의 어둠이 정말 그를 놓아줄까? 고요한 밤하늘,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조각난 기억들처럼 하늘 전체에 흩뿌려져 있었. 작은 집 안, 등잔불이 따뜻한 빛을 발하며 세 사람이 조용히 함께 앉아있는 주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문틈으로 불어와 비 온 뒤 흙냄새를 실어 날랐다. 아는 아버지 옆에 몸을 웅크리고 그의 온기를 느꼈. 한때 낯선 그림자였던 남자가 이제 그녀가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었다. 소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현관앞 마당을 사색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살짝 한숨을 쉬고 고요한 공간 속에서 나직하고 쉰 목소리로 말을 꺼냈. 내가 떠났던 날 나는 아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단다. 아내 엄마는 옆에 앉아 손을 살짝 움켜쥐었다. 그녀는 예전에 그를 원망했고 그가 그들 모녀를 버렸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을 듣자 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 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때 나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단다. 온 마을이 등을 돌렸고 그들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우리 가족에게 재앙을 가져왔다고 생각했지. 나는 해명할 방법도 없었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단다. 아내 손이 가늘게 떨렸다. 소녀는 아버지가 혼자 떠나 비바람 속에서 외로웠을 모습을 상상했다.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아빠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아니, 살짝 물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더 크게 말하면 눈앞의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운 듯했. 아버지는 슬픈 미소를 지었. 나는 사방을 떠돌아다녔단다. 살기 위해 온갖 허드렛일을 다했지. 때로는 멀리 떨어진 마을에 있기도 했고, 때로는 넓게 펼쳐진 논밭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어디에 있든 낯설게 느껴졌단다. 어디도 내 집이 아니었으니까. 아내 엄마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어느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 그녀는 그가 그들 모녀를 잇기 위해 떠났다고 생각했었지만 알고 보니 그는 단 하루도 평화롭게 살지 못했던 것이었다. 문득 아내 엄마는 무언가 떠오른 듯했. 그녀는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 선반 위 낡은 나무 상자를 뒤졌다. 상자 뚜껑을 열자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바랜 낡은 종이 한 장이 나타났다. 그녀는 편지를 집어들고 빛바랜 글씨를 읽자 가늘게 떨렸. 만약 네가 이 편지를 받는다면 아마 나는
다시 돌아갈 기회가 없을 거야. 내일 내가 어디에 있을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은 항상 너희 모녀를 향해 있을 거야. 목소리가 메어 손으로 편지를 꽉 쥐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손에 들린 편지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는 이 편지가 아직 남아있을 줄은 몰랐다.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구나. 그가 살짝 물었다. 아내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한 번도 열어볼 용기가 없었어. 만약 읽으면 당신을 기다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까봐 두려웠거든. 아내 손이 살짝 편지를 잡았다.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렁그렁했. 아빠는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셨던 거죠. 그렇죠.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살짝 손을 들어 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눈빛에 끝없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 한 번도 아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아빠, 저 아빠가 다시는 어디에도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딸의 작은 어깨를 가볍게 잡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 엄마는 옆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원망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가 돌아왔고 가족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과거는 뒤에 남겨두세요. 중요한 건 당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강렬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는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을 거라고, 아마 평생 집 없는 떠돌이로 살아야 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는 살짝 웃었다. 눈에 빛이 반짝였다. 우리 새 사진 찍어요. 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행복한 미소였다. 그날 밤 아버지는 현관 앞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니,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작게 물었다. 아빠, 여기 계속 계실 거죠?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네가 아빠가 머무르기를 원하니. 아는 망설임 없이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는 살짝 웃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약간의 망설임이 남아 있었다. 그는 정말 과거를 뒤로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족과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을까? 폭풍우가 지나간 후 해가 서서히 떠오르자 부드러운 햇살이 작은 마을 전체에 길게 드리워졌고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가 수리된 집 현관 위로 비쳤다. 더 이상 바람 소리도 세찬 빗소리도 없었고 평화만이 온 공간에 퍼져나갔다. 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폭풍 뒤 첫 아침의 부드러운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와 두 팔을 넓게 벌려 첫 햇살을 맞이했다. 비온 뒤 흙냄새가 섞인 맑은 공기가 그녀를 이상하리만치 편안하게 만들었다. 현관 쪽을 바라보자 아는 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엄마는 부드럽게 차를 끓이고 계셨다. 이른 아침의 싸늘함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소녀는 그토록 갈망했던 것, 진정한 가족을 뚜렷하게 느꼈다. 더 이상 거리감도 보이지 않는 간격도 없었다. 세 사람만이 함께 새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돌아왔지만 정말 머무를 수 있을까? 수년간의 이별은 그를 망설하게 만들었고 자신이 아직 이곳에 속해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아는 천천히 다가가 아버지 옆에 앉아 믿음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빠, 또 떠나실 생각 있으세요? 아버지는 살짝 한숨을 쉬고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목소리는 나직하고 따뜻했지만 약간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 모르겠다. 내가 너희 모녀에게 충분히 보상할 수 없을까봐 두렵구나. 아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눈에는 단호함이 빛났. 아빠는 아무것도 보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가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아버지는 잠시 멈칫했다. 그 단순한 말이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었다니. 그는 무언가 큰일을 해야만 잘못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알고 보니 그들이 필요한 것은 단지 그의 존재뿐이었다. 그는 고통 속에 떠났던 작은 집, 이제 유일하게 돌아가고 싶은 곳을 둘러보았다. 그는 높은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미소 지었. 아빠는 아무데도 안 갈 거야. 우리 집은 여기고 아빠도 여기 있을 거야. 아는 환호하며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마치 놓으면 그가 다시 한번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했다. 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정문으로 다가가 수년 동안 굳게 닫혀 고통스러운 기억, 오해, 그리고 이별을 상징했던 낡은 나무 문을 만졌. 하지만 오늘 그것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이었다. 아버지는 문에 손을 얹고 천천히 밀었다. 햇살이 즉시 쏟아져 들어와 작은 집안의 모든 어둠을 몰아냈. 아는 웃음을 터뜨리고 아버지와 엄마의 손을 끌고 마당으로 나갔다. 맑은 목소리가 행복 울려 퍼졌. 아빠, 엄마,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내 엄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그녀는 그의 손을 살짝 잡고 나직하고 따뜻하지만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 집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해요. 아버지는 멈칫했다. 집에 돌아오다라는 두 글자가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는지. 그는 아내를 보고 딸을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 그래, 나 돌아왔어. 그날 그들은 함께 마당을 쓸고 폭풍에 휘어진 대문을 고쳤다. 모든 것이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아무도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처럼 함께 일했다. 아무도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마음속 굳건한 유대감을 느꼈다. 오후 아는 계단에 앉아 작은 공책을 펴고 또박또박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아빠가 정말 돌아오셨다. 더 이상 낯선 손님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다. 나는 더 이상 어느 날 아빠가 떠나실까봐 두렵지 않다. 집은 아빠가 속한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소녀는 미소 지으며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녁 무렵 가족은 대문 앞에 서서 멀리 바라보았다. 문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었고 그들을 기다리는 미래를 상징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가볍게 잡고 살짝 물었. 아나, 앞으로 우리 가족이 항상 함께 할 거라고 믿니? 아는 망설임 없이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 네,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가족은 항상 돌아갈 곳이니까요. 이야기는 열린 문, 단순한 나무 문만이 아니라 용서,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수많은 풍파, 상실, 그리고 오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결국 돌아갈 곳입니다. 우리 모두 과거의 상처를 입었고 오해를 했으며 길을 잃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간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에게 어떤 이유로 화를 냈지만 나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용서가 때로는 떠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놓아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모든 이야기는 저마다 다른 관점을 제공하며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3. 가족의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삶의 분주함 속에서 있고 지내는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시청하시려면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